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런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항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중 3곳이 전북 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는 순창 장류축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고창군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인증이 확정될 경우 친환경 이미지로 여겨지는 로고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 주변에 어른 높이만한 풀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인데요. 예정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런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입니다. 지난 2008년 약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4,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갔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방치된 시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거든. 여기를 뚝뚝 저기 하고 놔두라고 했죠.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정읍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 6차 산업화 사업 예정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차양도원 산업단지 사업으로 임산물 산업화를 위해 제공장 등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국가 사업에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설계 용역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체험교육관의 폐쇄 기간도 예정대로라면 6월이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이 굳게 닫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조성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돼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변경돼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정읍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다음 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명시 2월을 한 상태입니다. 설계 용역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면 내년에야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을 들인 농경문화체험관의 방치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에 대해 안전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와 전라북도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이 확보됐는지 우려된다며 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위와 전북도는 설비와 제어봉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고 향후 원전의 중대 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순창군이 최근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녹두꽃 대사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순창군은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을 밀고 한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경천의 고향이 정읍 덕천면이라는 내용이 정읍군지와 가보 동학혁명사, 동학농민전쟁 연구자료집 등 검증된 연구저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런 내용을 방송사 측에 알리고 방영 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는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항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광복절 주간에 뜻깊은 시간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태조 이성계 어진. 그의 초상화를 봉안한 전주 경기전에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알아갑니다.
해설사의 능란한 말솜씨가 관람에 재미를 더합니다. 어지는 1999년도 번호창이라고 하는 화백이 따라 그린 그림이요. 실제 어지는 따라해서 모사로 그린 그림이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행사는 한옥마을을 달굽니다. 전주 경기전에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까지 거리는 50km.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와 포갑에도 꿋꿋하게 저항한 우리 민족의 시대상을 엿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기획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다시 차를 타고 1시간. 국보급 도자기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안 청자박물관도 발길을 멈추기에 충분합니다. 고려시대 백성의 삶과 함께한 천년 비색의 청자와 가마터를 감상하고 청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무척 탐내며 강제로 끌고 갔던 건 바로 우리 도공들이었습니다. 고려의 찬란한 청자 문화를 이룬 고려 도공들의 숨은 지혜와 수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유약 시험편 등이 4월부터 10월 말까지 특별 전시 중입니다. 이 세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에 꼽혔습니다. 역사 관광지와 테마여행 대표 코스를 묶어 1박 2일 일정으로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런 역사 유적과 관광 명소를 좀 찾아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를 이렇게 특별히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보고 즐기는 재미는 물론 기억에 남는 역사 공부까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의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 2억 원으로 기존 대출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고창군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과 서천군은 관련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인증이 확정될 경우 2021년 당사국에서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지역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로 여겨지는 로고를 지역 수산물 판매나 생태관광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4회를 맞는 순창 장류축제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순창 장류축제에서는 관광객 400여 명이 참여해 축제 현장에서 고추장 만드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고추장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내년 행사에서 숙성된 고추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순창 장류축제 추진위원회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관광객들이 내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체험관 안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민속마을 주 통로에서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상 최고의 떡볶이 오픈 파티는 전국의 유명 떡볶이 맛집들을 초청해 상설로 떡볶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대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축제 추진위는 10대에서 20대 청소년과 청년층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떡볶이 오픈 파티도 추진합니다. 전국의 유명 떡볶이 맛집을 초청해 축제 기간 내 상설 떡볶이 거리를 조성하고 수시로 청년층 대상 떡볶이 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창군도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10년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순창 장류축제는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서 순창을 홍보하고 장류 세계화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 제14회 순창 장류 축제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명실공히 순창 장류의 세계화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류축제위원회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체험과 먹거리 부스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순창구는 참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향토 음식 먹거리 장터와 체험 홍보 부스 운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새롭게 교체합니다. 시정표와 시건장치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에 대해 개선 권고 심의를 거쳐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역사교육 특강과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등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읍시 새마을회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실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항하는 의미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는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잡색을 엽니다. 16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콘서트는 농악의 잡색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잡색은 농악대의 한 구성원으로 농악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여행사와 함께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19 안전체험관을 홍보하고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방글라데시 관광객 40여 명과 중국 관광객 650여 명이 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종합, 위기탈출 등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객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은 항공재난 상황을 가정한 비상탈출 체험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흐린 가운데 불안정한 대기 탓에 오전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덕분에 더위는 어제보다 조금 해소돼 낮 최고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인 만큼 야외 활동 시 항상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서 각종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지역에 따라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30도 안팎의 악바지 여름 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다소 잔잔히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점차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덕분에 무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비가 내린 덕분에 무더위는 다소 누그러진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의 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를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